겨울은 모든 생명에게 가혹한 계절이다. 야생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얼어붙은 대지를 헤맨다. 멧돼지들에게 겨울은 혹독하지만 한편 가장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시기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싸움.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멧돼지들의 짝짓기가 이루어지는 겨울산은 수컷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찬다. 수컷들의 경쟁은 처절하다. 그 처절함 끝에 승자만이 짝짓기의 기회를 얻는다.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과 수컷은 각각 단독 생활에 들어간다. 멧돼지의 임신 기간은 110여일. 출산까지 멧돼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해가 지자 멧돼지가 활동을 시작했다. 조명을 비추고 기다리던 장소에 마침내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암컷이다. 뱃속에 새끼를 가진 듯한 암컷이 주변을 서성거린다. 어둠이 깊은 산속. 진흙탕에서 첨벙대는 멧돼지가 발견됐다. 흙탕물에 온몸을 비비는 진흙 목욕이다. 땀샘이 없는 멧돼지는 진흙 목욕으로 체온을 식히고 피부에 기생충이나 벌레들을 진흙과 엉겨 털어낸다. 진흙 목욕은 멧돼지가 갖는 독특한 습성이다. 봄이 되자 숲에는 먹잇감이 풍부해지면서 멧돼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그러나 암컷은 한적한 곳에다 보금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출산이 가까운 암컷은 능숙한 솜씨로 주변 나뭇가지들을 꺾어 모은다. 나뭇가지로 바닥을 깐 뒤 이번엔 마른 풀줄기를 물어다 옮겨 그 위에 푹신하게 펴 덮는다. 출산이 임박했다. 어미가 홀로 산고를 치른다. 드디어 막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다. 오랜 진통 끝에 얻은 생명이다. 어미는 발로 새끼를 건드려 살아있는지를 확인한다. 갓 태어난 새끼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는다. 그 사이 두 번째 새끼가 태어났다. 출산은 계속됐다. 멧돼지는 보통 대여섯에서 많게는 15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다. 이날 어미가 낳은 새끼는 모두 16마리. 그중 7마리는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났다.
출산을 마친 어미는 곧바로 태반과 탯줄을 먹어치운다. 산모가 기운을 회복하고 냄새를 없애 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멧돼지는 다산형 동물이다. 새끼들 대부분은 300g 안팎으로 작고 미숙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낮다. 생후 1년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절반도 채 안 된다. 야생 멧돼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냉혹한 자연의 법칙을 배워간다. 연약한 새끼들은 치열한 먹이 경쟁에 뒤처진다. 자연은 경쟁에서 이긴 생명만을 그 일부로 받아들인다. 산구비를 돌아 물이 흐른다. 계곡을 타고 아래로 흐르는 물은 생명의 원천이 된다. 물이 지나는 계곡은 풍요롭다. 5월 따뜻해진 하천은 새로운 생명을 품을 준비로 분주하다. 물의 흐름이 완만한 하천의 중상류. 감돌고기도 산란기를 맞았다. 물살이 빠르지 않은 돌밑이나 바위 틈은 동사리가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최고의 산란처다. 동사리는 이미 돌밑에 매달려 수백 개의 알을 낳았다.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으면서도 천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택한 것이다. 동사리 수컷이 쉴 새 없이 지느러미로 물살을 일으켜 알에 산소를 공급한다. 그렇게 수컷은 약 20여일을 꼬박 먹지도 않고 알의 부화를 돕는다. 지극한 보살핌 속에 드디어 부화가 시작됐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신비로운 순간이다. 하천은 자유롭게 흐르며 물속의 다양한 지형을 만들어낸다. 깊이 패인 물웅덩이는 다양한 물고기들의 안식처자 서식처다. 참마자는 주로 돌이나 자갈 속을 뒤지며 부착조류를 먹고 산다. 어두운 바위 틈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 어종인 꺽지. 거꾸로 누운 채 바위 밑면에 낳아 붙여둔 알에 부채질을 한다. 알에 산소를 공급하고 부화를 돕는 것이다. 알이 깨어날 때까지 보살피고 지키는 것은 수컷이다. 밤이 돼도 수컷은 쉴 틈이 없다. 알을 노리고 접근하는 물고기들을 막아내느라 바쁘다. 수컷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돌고기가 꺽지의 알을 먹어치운다. 급히 돌아온 꺽지가 돌고기를 사납게 바위 틈 밖으로 쫓아낸다. 알은 이제 온전한 하나의 생명으로 단계를 밟아간다.
산란 후 20일째. 부화를 앞둔 꺽지 아래부터 올챙이들이 입질을 시작한다. 꺽지에 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올챙이는 솜씨 좋게 알집만을 걷어먹는다. 올챙이가 꺽지의 부화를 돕고 있는 것이다. 치어들은 올챙이가 알집을 먹어치운 덕에 어렵지 않게 밖으로 헤엄쳐 나왔다. 수컷은 이제 제 몫을 다했다. 새롭게 태어난 치어들도 그 역할을 이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계곡을 달려온 강줄기가 바다와 만나는 곳. 이곳에도 무수한 생명들이 살아간다. 그 생명들은 스스로를 자연에 맞춰 적응시키며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 살아간다. 벼랑에 온몸을 던져 구멍을 파내는 청호반새. 둥지를 짓고 있던 청호반새는 흙벽을 파내면서 묻은 깃털의 흙먼지를 털기 위해 반복해서 물에 몸을 씻는다. 청호반새가 흙벽에 구멍을 파 둥지를 트는 것은 종을 안전하게 번식시키기 위해 택한 그들의 독특한 생존 방식이다. 가파른 흙벽과 물가를 오가길 수차례. 굴속 깊은 곳, 청호반새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왔다. 어미는 이제 새끼들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야 한다. 벼랑 속 둥지는 천적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지대다. 그들의 오랜 경험이 만든 이 은밀한 둥지는 앞으로도 새로운 생명들을 키워낼 것이다. 바다는 강을 부르고 강은 다시 바다를 부르는 이곳 하구지역. 강과 바다의 경계를 허물며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강으로 올라온 생명들이 있다. 수심이 깊은 수초지대. 큰 가시고기가 둥지를 틀었다. (3월) 말 산란기를 맞은 큰 가시고기가 수초와 나뭇잎을 입으로 운반하며 둥지를 만든다. 둥지를 엮는 작업은 오로지 수컷의 몫이다. 생식공에서 점액질을 분비해 수초를 단단히 고정하면 둥지 공사는 끝난다. 곧바로 수컷은 암컷을 유인해 둥지로 안내한다. 산란은 암컷이 둥지에 들어가자마자 이루어진다. 수컷은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산란을 돕고 즉시 정액을 방사해 알을 수정시킨다.
산란과 동시에 암컷의 임무는 끝난다. 둥지에 남아 새끼를 길러내는 것은 수컷이다. 산란한 지 이틀째, 큰 가시고기의 둥지를 다시 찾았다. 수컷이 둥지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쉬지 않는다. 수컷의 부화 노력은 극진하다. 주변의 돌과 자갈을 입으로 일일이 제거한 뒤 수컷은 둥지 밖으로 알들을 꺼내 골고루 신선한 물과 접하게 한다. 수컷은 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질을 뿌려가며 신중히 작업한다. 산란 후 일주일 뒤, 조금씩 시차를 두고 부화가 시작됐다. 이때 수컷이 주둥이로 연신 알집을 눌러댄다. 새끼들의 부화를 돕는 것이다. 수컷 큰 가시고기의 도움으로 깨어난 새끼들이 둥지를 나선다. 새끼들이 태어난 뒤에도 수컷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새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붉은기 거북의 접근을 수컷은 단번에 저지해낸다. 부화가 시작된 지 3일째. 수컷의 사랑으로 새끼들이 모두 알에서 깨어났다. 새끼를 돌보는 동안 수컷의 비늘은 빛을 잃었고 지느러미는 모두 헐었다. 지난 보름 동안 오직 새끼를 키우는 데만 온 힘을 쏟았던 큰 가시고기 수컷이 최후를 맞는다. 큰 가시고기 수컷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컷의 죽음은 새로운 탄생의 밑거름이 됐다. 수컷은 그 죽음까지 기꺼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내어놓는 것이다. 죽음을 무릅쓴 수컷 큰 가시고기의 사랑이 그들의 고귀한 탄생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빗줄기가 거세다. 비는 대자연을 키우고 살찌우지만 때로 아주 위험하다. 수풀의 둥지를 튼 새 물다거미가 자리를 뜨지 않고 새끼를 품는다. 체온이 떨어지기 쉬운 어린 새끼들에게 굵은 빗줄기는 치명적이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아는 큰 덤불 해오라기 어미가 온몸으로 빗줄기를 막아낸다. 쉼없이 비가 내리면서 물이 불기 시작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은 강줄기를 넘쳐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다. 강가 풀숲은 이미 물속에 잠겼다. 새들은 위태롭게 풀숲에 의지해 비를 피한다.
폭우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개개비가 새끼를 키우던 갈대숲, 둥지가 비어있다. 진한 빛 속에 개개비는 그만 새끼를 모두 잃었다. 어미 품에서 비를 피했던 쇠물닭 알은 성공적으로 부화했다. 시련은 하나의 탄생을 이뤄내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냉혹한 자연에 살아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한바탕 빗줄기가 지나간 숲은 탄생을 준비하는 움직임들로 한층 더 바빠진다. 갓 태어난 새끼들이 먹이를 보챈다. 부모의 보살핌 속에 삼광조 새끼들은 곧 날개짓을 시작할 것이다.